반갑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수능 영어를 담당하는 강사 황혜리입니다. 여러분, 벌써 내년이면 여러분들이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년이 되기 전 이 5개월, 6개월이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지금 목표로 하시는 그 등급을 안전하게 2026학년도 수능에서 받을 수 있을지 그 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이번에 2025학년도 6평이 어떠했는지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2025학년도 6월 6평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있던 5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 한 달 뒤에 무려 20점이 떨어져서 3등급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20점가량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점수가 20점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번 6평이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때요, 이 시험을 어렵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흔히 하시게 되는 작업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문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선택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을 하게 되는 문장의 구조 자체를 도치구문이라든지 이런 특수구문을 사용해서 굉장히 어렵게 꼬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휘량이 부족한 학생들을 타겟팅해서 단어의 수준 자체를 아주 높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독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 6평에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을까요? 이 4가지 중에서? 네, 바로 선택지입니다.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택지가 어렵습니다. 선택지가 국어스럽게 매우 꼬아서 출제가 됩니다. 자, 5평 때까지는 5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어땠냐면요, 지문에 메인 아이디어만 딱 잡아서 선택지를 그 메인 아이디어만 대충 해석해서 선택지를 보면 그 메인 아이디어 주제 문장에서 담고 있던 단어들을 포함하는 선택지가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6평 때에는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만 꼼수를 써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스킬들이 몇 개 있었을 텐데요, 주제를 추론하는 그 스킬만 가지고 메인 아이디어만 대충 추론해서 이 문장이 대충 이런 식으로 쓰였구나, 그렇게 해서 선택지를 봤을 때는요, 자기가 그 문장에서 봤던 단어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는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매우 당황하겠죠.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고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빈칸 추론이나 이렇게 고난도 유형에 가서는 시간이 또 매우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6평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수능 영어의 학습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번에 6평에서 현역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서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자, 크게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글을 정말로 읽으셔야 됩니다. 글을 정말로 읽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의고사 지문에서 글 읽기에 관해서 배웠던 꼼수는요, 모두 버려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문장을 첫 문장부터 대충 보다가, 아니면 첫 문장도 읽지 않는 학생들이 있죠? 여기 however 문장 있네. 아니면 여기 대충 뭔가 중요한 단어 사용되는 것 같네. 그런 문장만 보고 단어를 대충 끼워 맞춰서 의미를 대충 파악하려고 했었던 학생들. 자,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그런 사용하셨던 꼼수는요, 모두 버리셔야 됩니다. 첫 문장부터 해석하는 연습을 들이셔야 돼요. 그 과정을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가서는요, 여러분 실전 문제풀이 연습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첫 문장부터 정확하게 생각하는 연습, 그 문해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문해력을 기르는 연습을 할 때 문제는요, 지금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그 문제 스타일과 가장 유사한 지문들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첫 문장부터 생각하며 읽는 습관을 들이는 글 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독해력이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꼼수죠. 감으로 해석하는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감으로 3학년 가서는 해석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문장의 길이가 더 이상 한 줄, 두 줄, 세 줄 정도도 아니고요, 4줄, 5줄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감으로 문장의 단어들로 유추하는 해석을 하셨다면 3학년 가서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독해를 준비하셔야 되냐? 내가 3학년 가서 마주하는 지문이 몇 줄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을 기르겠다. 이 구문 독해력을 반드시 기르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긴 문장을 만나도요, 그 구조가 한눈에 확 보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고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 어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암기가 많이 지루하고 미루게 된다는 거 저도 인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요, 내년 3학년이 돼서까지도 미루시면 안 돼요. 내년 3학년이 되기 전에, 현역이 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족한 어휘량 모두 채우고 가서 내년에는 실전 연습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외우게 될 단어는요, 어디 사설에서 나온 단어들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출제한 6평, 9평, 그리고 수능 기출 단어를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그 기출 단어만 외우는 것보다는 그 기출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휘까지 함께 제일 중요한 건 누적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년 3학년 가서 잊지 않겠죠. 이렇게 누적적으로 기출 단어를 모두 암기하고 들어갔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10개월 남은 시점에서 안전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등급이 이번 6평에서 1%대라 그러죠? 1.47%입니다. 여러분 이번 6평에서요,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이 16문항입니다. 무려. 정답률이 그럼 20% 이하대인 문항은요, 6문항입니다. 평가원 역대 최초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는 기조는 이어질 것이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남은 5개월, 6개월 동안 대처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요, 모의고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앞에서도 좀 힌트를 드렸지만 7월과 8월에는요, 여러분 습관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접근했던 대충 지문이 쉬워서 메인 아이디어만 캐치해서 여러분 풀어냈던 그 습관들, 21번부터 24번까지는 당연히 맞추는 거고 해설은 듣지도 않았던 그런 습관 고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떤 습관을 잡아줘야 되냐? 급증하는 난이도에 대비해서 첫 문장부터 생각하면서 메인 아이디어를 추론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습관부터 잡고 나머지 문제풀이 유형 스킬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8월에까지 저와 함께 이 문제풀이 습관을 잡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10월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올바른 습관을 같이 잡았으니까 그때는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이런 고난도 유형에 대비해서 이때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만 전달해 드려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스킬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빈칸 추론, 순서 삽입, 고난도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훈련하게 됩니다. 자, 이때 10월이 지나면요, 여러분 빈칸 추론 많이 어려워하시죠? 아마 빈칸 추론이 제일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1월이 되면요,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 총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시간 압박을 제가 좀 더 드릴 거예요. 시간을 단축해서 똑같은 실력을 단축된 시간에도 현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없다고 느끼고 마음이 더 떨리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때 시험장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실제 시험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시간 단축을 하는 연습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제일 중요한 건 탄탄한 구문 독해력이죠. 이번에 감으로 풀지 않고 아마 탄탄한 구문 독해력이 갖춰져서 첫 문장부터 생각했던 학생들은 아마 선방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구문 독해력 어떻게 쌓게 될까요? 구문 독해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는 천일문이죠. 이 천일문의 마스터편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최종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일문 완성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력을 5, 6개월 동안 갈고 닦게 될 텐데, 먼저 7월과 8월에는요, 문장의 구조, 기본 골자를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다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탕이 됐을 때 더 어려운 문장, 더 복잡한 문장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문 독해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은요. 지금 앞으로 있을 7, 8월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내년에 가면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실전 연습만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의 기본을 제대로 골자를 보는 눈을 길렀다면 8월이 지나고 9월에서 10월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해냈던 문장의 기본 구조가 잘 안 보이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수식어가 길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구문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 어떤 문제점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문 독해력을 기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7, 9월과 10월의 초점은 문장 구조의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눈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탄탄하게 기본기가 갖춰지게 됐을 때 11월에 가면 최종적으로 문해력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구문 독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탄탄한 문해력을 갖추게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수능 영어를 정말 기똥차게 푸는 친구들은 문해력이 어느 정도까지 갖추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능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 푸는 친구들은요. 첫 문장부터 생각하면서 앞으로 글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를 예측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엇이 이 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덜 중요한 부분인지 무엇을 과감하게 버리고 지나가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본능적으로 되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문해력을 기를 수 있으려면 10월 달까지 이 기본기가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저와 함께 구문 독해력을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독해와 그리고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들어간 친구들과 그렇지 않고 11월을 넘어서 내년을 맞이하는 친구들은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입니다.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6평, 9평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에 있는 단어들 모두 외우고 고3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제 가서 단어를 외우면서 그럼 여러분들 문제풀 때 단어를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런 것들이 문제풀이 능력에서 발휘될 수가 없어요. 연습이 안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문제만큼은 어떤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여러분들이 심지어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반드시 단어 문제는 3학년 전에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5, 6개월 동안 6개년치 6평 그리고 9평 그리고 수능평, 수능 기출문제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다 외우고 들어갈 텐데 중요한 건 대표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기출 단어들의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혼동어휘까지 모두 누적적으로 암기하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단어 암기에 있어서 누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어 암기에서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외워졌는데 이게 실제로 지문에서 봤을 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그 반복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누적적으로 외우게끔 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된 커리큘럼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처음 수업의 첫 부분은요. 주간 리뷰로 들어가는데 이 과제 리뷰는 전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함께 보아 빠르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당일에 해야 하는 구문 독해 진도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풀이 리뷰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적적으로 진행하는 기출 단어 테스트까지. 자, 만약에 이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이 보기에 이 친구는 지금 좀 오늘 한 수업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이거는 개인차가 다 있죠. 이런 개인차에 대해서 수요일 올데이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요일 올데이 클리닉에서 조금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직접 보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날 여러분들이 그거를 메꾸고 갈 때까지 함께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남은 5개월과 10개월, 앞으로 남은 5개월, 6개월 이 시점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내년에 역전을 위한 시작을 제대로 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2026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제대로 된 출발과 끝을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에서 황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